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조에서 발표를 맡은 권진환입니다. 저희 조가 대상으로 맡은 건물은 대전에 위치한 경찰청사였습니다. 아무래도 관급이다 보니까 설계 면에서 좀 더 실시도서가 정확한 면이 있어서 도면에서 잘못된 면을 찍어내는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까지 포함하여 건물을 실시 설계하는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저를 포함하여 고현아 씨, 유권상 씨, 박현영 씨 이렇게 4명이 조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 개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한 건물은 본관동이고요. 본관동을 제외하고 별관동, 수경동 등 총 5개 동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2만 400제곱미터 중 본관동 16,800제곱미터, 약 5,08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녹지 면에서 많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면에서 굉장히 여유있게 건물을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대전도 그렇고 외부 지방으로 갈수록 녹지가 많다 보니 이런 면에서 같이 실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물을 선정하는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건물 중에서 저희가 선정한 본관동은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10층 총 11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상 1층부터는 외부인이 지나가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상 1층에서 4층을 보시면 민원인들이 들어오거나 조사를 받거나 또는 간단한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격실들이 되어 있고요. 5층부터 10층까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격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이다 보니 지하 1층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기실, 기계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공사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틀 정도는 저희가 도면을 다 같이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면을 전환 설계를 하는 식으로 구획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요일부터는 실제적으로 건축과 구조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다 올라가고 나면 잔손보기 하는 동안 패밀리 작성한 인원들이 직접 패밀리를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5회 작업을 마치면서 렌더링과 PPT를 작성하여 화요일까지는 여유있게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골조에서 밀리고 오류가 생기고 많은 면에서 밀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주심도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리드 처음에 공사를 다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리드 먼저 다 그으셨을 텐데요. 건축이나 구조도면 다른 것들보다도 이 주심도를 보고 긋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심도를 펴놓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만큼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본관동 건물입니다. 지금 촘촘하게 레벨이 되어 있는 걸 보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둥과 보가 규모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평면도를 참고하면서 하나하나씩 볼을 올려가다 보면 기둥과 볼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획별로 묶여져 있는 약 3에서 4단계 정도의 기둥을 보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입니다. 피트와 지하 1층으로 기둥이 전부 끝나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지하 1층 슬라브까지 기둥을 올려주고 나면 이쪽 면은 전부 작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 건물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쪽이 본관동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모습이 헬리포트입니다. 옆에는 안테나가 피레칭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아래쪽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1층으로 끝나게 되는 지하주차장입니다. 다음. 건물 평면도를 기준층보다 좀 더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면을 6층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기둥 쪽과 코어 부분만 해서 흑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층 같은 경우는 매 층이 모두 구조가 다르다 보니 거의 경량 철골 위주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량 철골의 다양한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했고, 문 같은 경우에만 흡음재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재질에 따라서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인데요. 아까 보셨던 구조와는 다르게 모두 벽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경량 쪽 벽이고요. 코어 쪽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구조에서 올라갔던 것 위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내부 쪽을 하나씩 하나씩 들고 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모든 건물 벽 마감이 커튼월입니다. 코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벽의 외벽 부분이 내력벽이 없기 때문에 커튼월이 거의 건물 전체에 둘러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벽면은 다른 벽면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경량철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지만 거의 주간에만 개방되어 있는 격실이기 때문에 낫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비층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오픈되어 있어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커튼월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의도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층 복도입니다. 지금 복도 같은 경우는 전부 같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단과 하단이 전부 동일한 상태인데 지금 2층을 갖고 왔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 있어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층부터는 다시 클로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옥상 정원입니다. 이 정도 건물이 되면 보통 내부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건물들이 한 3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3층에서 딱 옥상 정원이 들어오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까지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4층부터는 허가된 인원, 5층부터는 내부 인원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쉼터를 간단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지만 화단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아래쪽에 돌과 이제 목재 마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벌레 등의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할 때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목재까지 같이 해서 수목이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수목이 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막혀 있어서 똑같은 4200 천장을 놓고 보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넘기시면 안 돼요. 다음은 지금 저희가 봤던 회의실 맞은편에 있는 연구실인데요. 이게 자습실처럼 사용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격실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저희가 조명을 좀 더 꼼꼼하게 넣을 것을 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 조명 배치가 실제로 건축이나 구조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잘 보고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속 설계들까지 같이 끼고 넘어가는 편이 렌더링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금 헬리포트를 측면에서 본 상황입니다. 옆에 쪽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헬리포트 상단까지 쭉 올라가도록 헬리포트가 10층에서 시작해서 루프탑까지 쭉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비스웍스로 잠깐 영상 보시고 계속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나비스웍스 상에서는 지금 지하 램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정 자체가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공정과 같이 골조 공사를 진행한 후에 나중에 마감을 지나가고 후속 공정, 마감 공정들이 들어오는 편이 실제로 작업하는 데는 훨씬 편안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커튼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개소가 많다 보니 저희가 두르고 나서야 좀 깨달았던 면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아도 한 사람이 오히려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했던 면도 동일하여 그 부분을 수정할 때 더 오류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완성된 이제 랜스케이프로 작성한 도면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헬리포트 안테나를 집어넣고 나중에 하단까지 쭉 그리고 주변에 식재와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식재와 주차장 쪽은 이제 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바닥면부터 건물 본관동 전체는 레빗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애먹었던 이제 패밀리를 이용해서 만든 구조물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인터가 이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헬리포트입니다. 헬리포트가 실제적으로는 볼을 이용해서 거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중앙에서 시작해서 10층에서 한 레벨 올라가서 지붕층에서 한 번 더 보에서 지지를 받아서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중앙에서 시작한 방사형으로 올라온 기둥들이 주변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안으로 모이면서 구조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옥탑 지붕층까지 올라간 구조 평면도 1번인데요. 다음 도면까지 연달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포트 천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딱 올라가서 주변에 헬기가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볼을 이용해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건축물 완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든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리포트는 실제로 저희가 세면을 만들어서 이것을 합치는 과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전 페이지 잠시 보여주세요. 헬리포트 기둥을 먼저 세웠는데요. 헬리포트가 하부층에서는 한 기둥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레빗에서 바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부분에서 맞물려서 이제 기둥을 안착시켜서 좌표를 정확하게 잡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사선으로 기둥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타고 올라가는 계단들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홀을 이용해서는 만들 수 없어서 나중에 레빗 파일에 앉힌 후에 계단을 이제 스케치를 이용해서 외곽선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헬리포트 천장면인데요. 천장면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작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틀 쪽이고요. 오른쪽은 내부 그리드인데 내부 그리드 쪽은 이제 그리드를 그어놓고 면을 다 분할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가측에서는 저희가 원형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모형을 만든 후에 겹쳐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실제로 헬리포트를 구현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층에서부터 벽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지 기둥 쪽을 볼 수 있고요. 하단에서부터 기둥이 모여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포트 반대편에 있었던 안테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테나 같은 경우는 크게 구조가 복잡한 면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가측에서 기둥을 이용해서 세워야 하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앉아오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이 설 수 있는 발판이 설치가 되고 상부에는 피리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형을 간단하게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여러 개의 도형을 만들어서 합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부분은 발판이고요. 두 번째 만들었던 부분은 이제 발판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부분은 하단의 지지 기둥측이 되겠습니다. 지지 기둥측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물 크기에 비해서 두 개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될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도면과 일치하여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고요. 상부에 있는 피레침을 통해서 벼락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에 별도의 피레 도선이 설치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과 같이 애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인데요. 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관급에서 납품된 실시도면임에도 불구하고 문의 치수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문이 다른 부분도 있었거니와 저희가 처음에 좀 경솔하게 생각을 했던 면은 벽체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벽체를 일직선으로 모두 그어주지 않으면 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벽체를 다시 연장을 해서 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다시 문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 손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부와 접속하는 부분 등에서 저희 쪽에서 패밀리를 작성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점점 숙련도가 올라가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제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고요. 커튼월에도 들어가고 벽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커튼월 쪽에서 좀 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캐노피입니다. 캐노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작성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패밀리로 다 찢어서 만든 후에 완성을 시켜서 레빗에다가 앉히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캐노피를 3부에서 지시해주는 부분이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해도 되나 싶지만 이것도 역시 도면대로 가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확대 평면도와 단면도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치수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장점이 있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접속하는 부분들을 모두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하다 보니 패밀리를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패밀리고요. 패밀리를 총 5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모두 조립을 한 뒤에 유리를 그 위에 앉혀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만든 패밀리를 도형에 적용을 했고요. 패밀리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왼쪽에서 이제 패밀리 이름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니 나중에 차라리 치수를 수정할 때 좀 편안한 점이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도형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는지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비정형의 형태를 잡아줘야 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른 공종과 간섭을 체크할 때 크게 잡는 크게 잡았다가 간섭이 생기고 작게 잡았다가 이제 간섭이 생기는 그런 면을 피하기 위해서 좀 노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노피를 실제로 앉혔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2개밖에 지지대가 없다면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바닥면하고 같이 지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만든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빠졌나요? 아무래도 이번에 영상을 저희가 만들면서 느꼈던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공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주고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 구조의 도면에 대해서 보고 건축의 마감면이나 이제 다른 설비 또는 통신, 그 다음에 토목, 기계 설비 등의 다른 공정과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위해서 레빗을 배우고자 이번에 교육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보게 되었던 점은 마감면과 이제 다른 공정과의 간섭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점 더 상세하게 만들수록 다 확인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트레이나 다른 구조물들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내화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화 구조에서는 또 벽을 뚫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질과 같이 또는 법규와 같이 레빗을 정말 단순한 툴로서 이용하고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조원분들께서도 혹시 어떻게 느꼈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었는데 적용 자체가 문제가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툴을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 것인지 그러한 법규나 실행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 골조 쪽에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먹게 됐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일정표와는 달리 골조를 진행하는 면에서 도면 검토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간소화시켜서 진행을 하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간소화를 시키고 났더니 오히려 상부로 올라가고 틀어짐이 심해질수록 이러한 간소화시켰던 곳에서 나타나는 오류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검토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건축을 만들면서 골조가 상당히 밀려서 저희 쪽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뒤에 갈수록 이제 초안 작성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렌더링 부분을 작성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뒤로 심하게 밀려버려서 그 부분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시간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기존에 실행했던 도면들에서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조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